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의 이제 그 수준에 그 맞게 내가 이제 뭔가 프로젝트 수업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확인해 보니까 애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이것도 모르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전혀 화낼 일이 아니죠. 그 교사들이 이제 입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 수준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양해인 학생한테 가가지고 너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 그러잖아요. 경숙이 너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막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선생님, 그 학생을 완전히 그 절망적으로 모는 거라고 그래요. 이거 정말 쉬운 거야. 너 쉬운 것도 이해 못하냐? 너 쉬운 것도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학생을, 자존감을 완전히 낮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 해서 절대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너 정말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뒤돌아보면, 저 뒤돌아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서 애들이 활동하는 중간에 교사 역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들이 뭔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뭔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피드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드백을 할 때는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학생들한테 뭔가 피드백할 때는 그 학생 입장에서 한다. 그러니까 교사에서의 내 관점을 보면 내가 학생들한테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뭐 조언을 준다거나 정보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선생님?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제가 양혜인하고 우리 뭐 박경수, 김현수 이런 학생들한테만 가가지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했어요. 그러면 피드백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선생님은 말이야, 왜 많은 애들 중에서 나한테만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 후배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형,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 교육학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는 피드백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학생의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 선생님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라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하는 게 너무 감정이 섞여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 감정적이라 매우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걸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애들한테 도움을 준다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거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양혜인, 응? 김현수, 박경수 얘 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보면 딴 애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선생님이 어떤 감정이 섞여 있어서 얘기하고, 또는 감정 때문에 매우 창피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 그 교육학 책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피드백을 주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학생들은 개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어떤 학생들은 참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입하다, 참견하다. 내가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개입하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참견한다 하는 거. 내가 양혜인한테 얘기했어요. 양혜인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왜 내가 공부하는데 참견해요? 참견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왜 선생님 꼭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피드백을 한다고 하는 거는 개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참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선생님? 자, 제가 그러면 우리 김민수 선생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선생님, 애들이 네, 내가 피드백 줬을 때 어떤 애는 네네, 개입한다 생각하고 어떤 애는 참견한다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선생님? 그 참견한다고 하는 애들한테.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선생님. 음, 참견하느냐, 뭐 간섭하느냐.
교사가 네.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들이 그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음, 어려움을 고 있는 건지 음, 아니면 조금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가끔씩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은 그게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왜 와서 이렇게 간섭하지? 참견하지? 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당장은 속이 상하고 자존심 네. 상하고 그러겠지만 어, 조금은 입장 바꿔서 이해를 좀 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처럼 학생 입장에서 피드백 줘라. 좀 그런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런 피드백을 줬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선생님도 받을 수 있지만 음, 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든 아니면 뭘 할 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걸 참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음, 안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거를 그래도 말로라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인데. 우리 박경수 선생님. 그럼 우리 박경수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피드백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했으면 아이들이 뭐 참견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안 하지 않을까.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한 피드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개입한다, 또는 참견한다,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저는 항상 뭐라 하냐면,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학생과의 관계가 좋게 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애 참견한다 하는 애들을 다 개입한다라는 걸 바꾸려면은 평상시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학생한테는 평상시에 수업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 피드백이 굉장히 어려운데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교사와 학생 간의 좋은 관계 유지하는 법이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됐어요. 피드백은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 교사가 너무 감정적인 게 많이 섞여져 있다. 그래서 또 매우 감정적이고 나를 매우 창피하게 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그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쪽, 25쪽을 보면 다번이죠. 다번을 보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산출한 결과물을 실제로 직접 실천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제성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학업의 성취를 높여주는 요소이다. 또 다른 표현을 말했냐면, 실제성은 학생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다. 그건 왜일까요? 아까 그랬죠. 프로젝트 수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끝까지 참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그 활동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단순히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만이 아닌 그런 캠페인 활동, SNS를 통한 활동, 작품제 활동에서 직접 그 학생들이 실전까지 이어질 때 더욱더 이런 의미가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66쪽.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이 되기 위한 중요 조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 프로젝트 결과물이 학습 목표를 충족시키고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현실적인 것, 즉 실제 생활에서 만날 수 있거나 실제 생활과 어울릴 만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3. 프로젝트 결과물이 학생들이 체험했거나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의 그 결과물이 되게 한 중요 조건이죠. 실제적이어야 된다.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현실적인 것, 또 실제 생활에서 만날 수 있거나 실제 생활과 어울릴 만한 결과물, 또는 프로젝트 결과물이 학생들이 체험했거나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인 결과물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68쪽으로 한번 펴볼까요? 68쪽. 여기 보면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이제 국어과 이지영 선생님의 자료인데 프로젝트 주제는
양반전 풍자뉴스 대본 제작 프로젝트, 그다음에 결과물은 풍자뉴스 대본이죠.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젝트 결과물이 실제적이 한다. 삶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결과물 실현사를 말하는 건데,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로젝트 주제를 뉴스 대본으로 설정하였다. 뉴스라는 매체는 우리 삶의 이야기, 또 사건, 사고 등을 전달하며 매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할 고전 작품을 뉴스 대본 형식으로 바꿔보면 자연스럽게 진실한 삶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모습과 연결되어 재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뉴스 속 인터뷰, 칼럼, 패널 등의 이야기 대본을 작성해보면 양반전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있음을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프로젝트 결과물이 학생들이 체험했거나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결과물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실현 결과 가능한 결과물, 다 실제성 관계돼 있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대본 만들기 또는 광고 콘티 짜기 등은 이미 학생들이 자기 생활에서 해본 거죠. 해본 것이다. 또 진로와 관련하여 뉴스 대본 제작학 활동이 작가, 아나운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내용들도 다 실제성과 관계된 내용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은 중학교 1학년 영어의 양혜인 선생님의 주제를 보면은 프로젝트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밀락특공대, 결과물은 사회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 포스 만들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삶과의 연계성. 이번 세상을 바꾸는 밀락특공대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나 환경 문제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별 주제를 선정해서 이루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선정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해결적으로 직접 파악하고 캠페인 포스터를 만든 후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이 학생들이 체험했거나 앞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한다. 어떤 삶과의 연계성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밀락특공대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결과물로 제시한 캠페인 포스터는 학교에서의 또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으니까 현실, 실생활과 관계된 내용들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의 국어의 이지영 선생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영어의 양혜인 선생님의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에 대해서 그 실제성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이 드렸잖아요. 자, 선생님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그 양혜인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양혜인 선생님에게 선생님 세상을 바꾸는 밀락특공대에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사회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였잖아요. 이랬을 때 모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의 내용들이 주로 학생들의 생활과 관계된 실제성이잖아요. 네, 네. 이랬을 때 학생들의 수업 중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런 건 어땠나요? 일단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접근한다는 걸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제가 사회 문제라는 환경 문제라는 대주제를 주었지만 아이들이 자신들의 흥미나 관심사에 기반해서 문제를 직접 선정하여 소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했지만 또한 되게 좋았던 게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뉴스에서 캠페인 활동이나 그런 자신의 주장을 여러 방안으로 피력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 또한 캠페인 포스터를 들고 내가 원하는 해결 방안,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 이런 거를 직접 외쳐보고 또 캠페인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그런 목소리가 세상에 반영될 수 있고 자신의 삶과 충분히 이 학습하는 게 관련이 있다는 데서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실제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시 25페이지 와볼까요? 네 번째 보면 이제 국어과의 수업의 실제성
적용 사례죠. 학습 주제는 이제 맛있는 진흙과자 함께 드실래요? 라는 프로젝트고, 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고, 첫 번째가 보면 실제성과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을 반영한 활동, 학생들은 글과 실제적인 삶이 연결될 때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가 세상의 일과 동떨어진 활동일 때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에 참가한다. 아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실제성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삶의 문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기하 문제를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한 거죠. 그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이제 이번 프로젝트 캠페인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중요한 건 여기죠. 실제로 캠페인 활동을 해보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 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을 기대했다. 실제로 캠페인 활동을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이거는 뭘까,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말이죠. 학생들이 이런 결과물에 완성하는 것은 실생활, 학생들의 실생활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내 생활과 똑같은 거죠. 내 생활을 똑같이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캠페인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뭘까요? 그로 인해 우리의 배움과 실천을 한 개인, 나 개인을 바꾸고 나아가 공동체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뭘까요? 나 개인을 바꾸고 또 우리가 공동체,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으니까 뭘까요? 프로젝트는 우리가 한 그러한 프로젝트 활동들이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사학습 방향에서 보면은 캠페인 활동 이해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활동 계획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 자료를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글을 작성해 본 거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학생은 실제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캠페인을 해보니까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작은 노력이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과, 고등학교 사회과의 실제성 적용 사례죠. 학습 주제는 어서와 한국문화는 처음이지. 그래서 문화탐방 프로그램 제작상 프로젝트고, 대상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죠. 보기 한 세 번째 볼까요? 시대의 흐름에서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한번 꼭 읽어보실까요? 한번? 프로젝트 수업은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한 후 관심이 가는 문화권의 고등학생을 초청하여 특정한 테마, 주제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초청한 문화권의 문화를 소개받을 수 있는 문화체험 2박 3일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동일한 고등학생이라는 대상도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실제성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점이다. 초청할 문화권의 문화도 소개받는 과정을 포함시킨 이유는 다른 문화권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환기하는 의미도 있다. 즉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거기 보면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성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성을 느끼게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 개인의 관심사와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제안을 작성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관심사라든가 흥미, 그리고 내 주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프로젝트 수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끝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제성이다. 왜냐하면 실제성은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 동기를 참여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활의 주변의 문제이니까 재밌잖아요. 지금 선생님,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갖는 거지, 내가 수업과 관계없는 뭐 코로나의 그 원인과 뭐 코로나에 발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동떨어진 주제로
선생님과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데 선생님이 저하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실제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저거 맞아. 나도 정말 느꼈던 부분인데 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동감하니까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교사학습 방해에서 이 선생님이 어떤 다양한 문화의 의미라든가 또는 이제 프로젝트를 위한 뭐 테마를 전정하고 제안서를 작성했죠. 거기 예시를 보면 그림을 보면 문화탐방 프로의 인포그래픽 있잖아요. 그래서 1일차는 어떤 경복궁을 관람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획의 의도 소감을 썼고 그 다음에 2일차에도 어떤 우리나라의 화장실의 변화든가 3일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건축물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문화를 그 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거죠. 이 내용들이 다 우리 생활과 관계된 내용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학생들 소감을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문화권 특징을 조사하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문화권을 직접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학생 뭐랬나요? 어서 한국문화는 처음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우리나라에 여행 올 수 있는 외국인 친구가 생긴다면 우리 모둠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그 외국인 친구들과 여행하고 그 여행을 안내하고 싶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학교에도 자매 결혼 학교가 생겨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오늘 그 실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면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박경 선생님부터 내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박경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아이들은 과학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과학을 안 좋아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과학 프로젝트를 만약에 했을 때, 과학을 더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성을 생각한 주제를 선정해서 아이들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나연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사회과 교사인데요. 사회과라는 교과 특성상 실제성을 극대화시켜서 수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교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교과서 중심의 그런 내용 요소들을 수업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에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좀 더 많이 배워서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의 실제 삶에 닿을 수 있는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선생님 수업 많이 귀담아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기회가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김정희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삶을 디자인하는 국어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프로젝트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 수업이 실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배우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주제도 그렇고 정말 실제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만들어가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지훈 선생님. 저는 도덕 과목 담당이라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도덕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저희 교과의 좀 목표이어서 그거에 좀 맞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 교과의 어떤 성취 기준도 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호영 선생님. 네, 저도 항상 주제 선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 또 실질적인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피드백 면에서도 이제 과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위주로 해서 피드백을 했는데 학생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를 또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풍양중학교. 사실 오늘 교재가 없이 처음 참여하는 거여서 좀 잘 많이 못 따라가긴 했었는데 실제성에 대해서 많이 좀 배운 것 같고요. 저도 사회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미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국어과라서 네. 실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성을 진짜 어느 정도까지 접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실제성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실제성은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모두 해당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또는 수업을 활동에도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결과물 관계되고 프로젝트 수업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끝까지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실제성의 특징이다. 그래서 실제성은 학생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실제성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업성 지도를 높여주는 요소이다.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이런 실제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너희도 관계된 문제가 뭐가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신다면 애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어요. 오늘 게릴라 특강으로 프로젝트 온라인 연수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오늘 참여해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그 프로젝트 수업의 구성 요소인 실질성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연수를 잘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책을 여러 번 복습해서 읽어보시면 아,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그 중요성인 실제성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또 내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가 끝난 후에도 여러 차례 이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신다면 정말로 선생님들의 그 수업 역량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그 열정적으로 게릴라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온라인 특강 연수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그 게릴라 특강 프로젝트 수업 온라인 연수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 자료들은 우리 그 프로젝트 수업 카톡방에 자료를 올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분 선생님들께나 또 뭐 프로젝트 수업에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그 줌을 활용한 그 온라인 특강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우리 그 프로젝트 수업의 그 카톡방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를 치면서 한번 헤어져 볼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게릴라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